자, 7-3 해수의 순환 두 번째 파트 조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끝납니다. 7단은 끝나고요. 다음에 8단은 준비하겠습니다. 자, 조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밀물하고 썰물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는 봤을 거야. 밀물은 밀고 들어오는 물을 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썰물이라고 하면 쓸고 나가는 물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바닷물의 높이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이거 적어 놓을게요. 뭐 때문에? 밀물과 썰물 때문이죠.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이거는 아무데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자, 이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조류는 뭘까요? 조석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 이것을 조류라고 하겠죠. 해류와 조류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해류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조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밀고 나갈 때 이쪽 방향으로 너네 몸쪽 해안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밀물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썰물이 쓸고 나갈 때는 해안가에서 멀어지고 밀물이 밀고 들어올 때는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또 바닷물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류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류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이겠죠. 바닷물의 흐름. 자, 이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밀물과 썰물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달의 인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긴다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면 만조와 간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조는 밀물이 들어왔어요. 밀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꽉 들어온 거야.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와서 바닷물이 엄청 높이까지 차 올랐어. 이거를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됐나요? 그 다음에 바닷물 썰물이 쓸고 나가가지고 바닷물이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다 빠졌어. 이것을 뭐라고?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 만조와 간조. 만조에서부터 물 높이가 있었을 거고요. 간조 때 물 높이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만조와 간조의 물 높이의 차이, 이것을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조차는 뭐라고 좀 좋을까요?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이. 높이 차. 이것을 조차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물이 꽉 다 차올랐어. 만조예요. 물이 다 빠졌어. 간조예요. 다시 만조가 됐어요. 이것을 조석주기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조가 있었고 물이 다 빠져서 간조가 있었어. 이거는 뭘까? 이게 뭐냐? 자, 얘는 어떤 날에는 물이 다 차올랐는데 이만큼 차올랐어요. 많이 차올랐죠? 물 높이가 높은 거야. 그리고 많이 빠졌어. 그쵸? 이렇게 물 해수면의 높이차, 조차가 되게 크게 나는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을 사리라고 부릅니다. 사리라고 부르고요. 라면사리 이런 거 할 때 그 사리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어떤 날은 물이 차올랐는데 적당히 차오르고 뭐 꽉 차오르지는 않았어. 이 살이인 날일 때보다 물이 조금 덜 차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물이 빠지는 것도 다 빠져가지고 거의 갯벌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빠지지 않았고요. 물도 좀 덜 빠지는 거야. 여기가 만조겠죠, 당연히. 여기가 간조입니다. 이 날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게 당연히 여기는 조차일 거고요. 이런 날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물이 조금 빠진다 그래서 조금입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조금사리. 사리는 조차가 큰 날, 조금은 조차가 적은 날을 조금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만조였어요. 만조였다가 물이 한 번 다 빠져서 간조가 됐어. 그리고 다시 차올라서 다시 만조가 됐어요. 만조에서 만조까지 이것을 조석주기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러면 혹은 간조에서 물이 다 빠졌어. 자, 물이 다 빠져있는 갯벌이 보이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간조에서부터 물이 한 번 다 차올랐다가 다시 간조가 됐어요. 그 주기라고 하잖아요.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석주기는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거나 혹은 간조에서 다시 간조가 될 때까지를 조석주기라고 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25분이에요. 그리고 요게 하루에 2번씩 나타나겠죠. 하루에 2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조와 만조까지, 만조에서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간조까지 하루에 2번, 그 시간은 12시간 25분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걸 보면은 X축은 시각이고요. Y축은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 여기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여기 만조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조, 여기 간조죠. 해수면 높이가 제일 낮습니다. 여기를 0으로 둬야 되거든요. 가운데를 해수면 높이 0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3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됐니? 조차는 얼마입니까? 6입니다. 알았죠?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조차는 3. 이거 하면 틀립니다. 알았지? 간조에서부터 만조까지가 조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니까 조차는 6m 나와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가 간조였어. 만조였어. 다시 간조고요. 여기는 만조겠죠. 여기 또 간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시간은 한 12시간 25분 걸릴 거고요. 이것을 조석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밀물과 썰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밀물이 들어온다 그랬죠?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했는데, 밀물이 어디서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간조에서부터 만조가 될 때까지 여기를 밀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밀고 들어온다고요. 됐나요? 밀물이고요.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는 물이 쓸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썰물이라고 합시다. 썰물, 다시 밀고 올라가고 물이 많아지니까 여기 밀물, 물을 쓸고 나가서 간조가 되니까 여기가 썰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주고 나서 하루 중에서 조개잡이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몇 시입니까? 조개잡이를 하려면 바닷물이 꽉 차 있으면 조개잡이를 할 수가 없죠. 뭐 수영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못합니다. 물이 없어야죠. 갯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간조 때 조개잡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개잡이는 이때 하면 되겠지. 언제야? 시간이 낮 12시에 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도 있어요. 00시. 여기도 00시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안 되지. 왜 안 돼? 어둡잖아. 밤이잖아요. 밤 12시잖아요. 이때는 조개잡이 못해요. 이때는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때 낮 12시일 때 조개잡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조석 현상의 이용. 이게 조석 현상이잖아요. 바닷길, 이 뭔 말일까? 바닷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차가 큰 지역이 저게요. 황해안 지역이었죠? 서해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황해안 안에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요. 물이 많이 차올랐다가 많이 빠진단 말이죠. 많이 빠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갯벌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조개잡이를 어디서 하니? 조개잡이를 황해안에서 합니다. 서해 혹은 황해. 인천 있잖아요. 인천 쪽, 그쵸? 그쪽 강화도 이쪽 가면은 갯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개잡이는 우리나라의 서쪽 황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되니? 간조 때 물이 다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바닷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쪽 서해안 쪽에 가면은 간조일 때만 길이 나타나고요. 만조되면 그 길이 다시 물에 잠기는 거야. 그래서 만조라서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간조가 되어서 물이 좀 빠지면 도로가 드러나서 그 도로를 더 걸어가거나 혹은 차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도, 제부도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 타고 들어가요.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죠. 바닷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시간 정해졌을 때만, 그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닷길 체험. 이런 섬도 있어요. 저쪽 황해안 쪽에 가면은 간조일 때만 섬에서 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바닷길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조일 때 조개잡이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조력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황해안, 서해라고 하죠. 서해가 황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 서해고요. 황해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약간 누렇다고 해서 황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조력발전은 우리나라는 동해안보다 이쪽 서해안에서 조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물이 들어오고 물이 다시 차고 이런 채워지고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고 조석의 차이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차가 큰 데다가 이 발전소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 이쪽 서해에다가 지어야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돌담이랑 그물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자, 바닷가 조차가 큰 지역에 돌담을 만들어 놓거나 그물을 간조 때 물이 다 빠졌을 때 이런 걸 만들어 놨어. 그럼 물이 다 차올랐어요. 그럼 물 밑에 물고기가 막 있겠죠. 근데 물 빠질 때 그 돌담에 가로막혀 가지고 물고기가 그 그물이나 돌담에 갇히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자, 돌담과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이를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의 황해에서. 이 정도를 보면은 조석 현상의 이용까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7단원은 여기까지고요. 자, 복습하고 단원 평가도 풀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해나가면은 7단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염분 파트에서 소수점 계산하고 그 염분비 일정 법칙 계산하는 것만 잘 하면은 이 정도 내용은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